제4장 사회적 책임 중에서 16 사회적 책임의 한계 읽겠습니다. 직무의 수행. 매니저는 일종의 하인이다. 그들이 매니지먼트 하는 조직이 바로 주인이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과제는 그들의 기업과 병원, 학교 등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가능하게 하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큰 조직의 대표로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조직을 부진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그를 공인이라 할 수 없다. 그는 무책임하게도 주어진 신임에 보답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이 각자의 특수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다. 각각의 조직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최대의 책임, 즉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책임도 이행할 수 없다. 파산하는 기업은 지역사회의 좋은 고용주도 이웃도 될 수 없다. 미래의 리더나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아무리 좋은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대학이라 할 수 없다. 매니지먼트는 리스크를 안고 미래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익성을 일단 알아야 한다. 이 정보는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정치가 매스컴 사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기업 이외의 조직에도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 그들 조직의 고유한 기능을 침식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리 고상한 동기가 작용한다 해도 모든 활동이 무책임한 것이 된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은 별로 인기가 없다. 하지만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을 이끄는 매니지먼트란 인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업적을 올리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를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능력과 가치관에 따른 한계. 업무를 맡을 능력이 없는데도 과업을 부여받는 것은 기대만 부풀렸다가 실망만 안겨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조직, 특히 기업은 자신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해야 할 분야 이외에는 행동의 권리와 의무가 조직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따라 한정된다. 조직은 자신의 가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피해야 한다. 기술이나 지식은 쉽게 획득할 수 있지만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매니지먼트는 적어도 그 자신과 그의 조직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업은 계량과 측정이 가능한 분야에 강점을 보이며 정량화할 수 없는 분야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업적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치, 지역사회, 권력에 관해서는 관심과 이해도가 약하다. 그러나 무형의 분야라 해도 문제에 따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능력과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대 흑인 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서 성공을 거둔 조직의 사례는 별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이러한 직업훈련에서 정부와 학교, 그 외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로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기업이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권한의 한계. 사회적 책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계는 권한의 한계다. 법학에서는 책임이라는 단독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라는 개념이다. 권한을 가진 자는 책임을 진다. 반대로 책임을 진 자는 권한을 요구한다. 책임과 권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적 책임의 한계로서 권한의 문제는 자신이 끼치는 영향과 무관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 자체가 순수하고 우발적이며 무의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권한을 행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자동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과 조직이 사회 자체의 문제나 병폐에 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았을 때는 책임에 동반되는 권한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철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권과 무책임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이 책임을 요구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관해 권한을 갖고 있는가, 가져야 마땅한가를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 갖지 말아야 한다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한다. 사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업은 권한을 지녀서는 안 된다. 일부러 책임을 갖는 것은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소비자 운동가인 랄프 네이더는 스스로를 대기업의 적이라 지칭한다. 기업이나 여론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그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정당한 책임, 즉 업적과 공헌에 대한 책임을 문제로 제기했다. 오늘날 그는 대기업이 재화나 서비스 이외의 분야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2년 네이더의 태스크포스 가운데 하나가 듀폰사와 델라웨어주의 관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듀폰사는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그 지역 최대의 고용주였다. 이 보고서는 듀폰사의 경제적인 업적에 관해 아무것도 논하지 않고 있다. 듀폰사가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도 미국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초 재료가 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었던 사실마저도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간주한다. 그 대신 보고서는 듀폰사가 인종차별, 보건, 공립학교 등과 같은 델러웨어의 사회 문제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한다. 즉, 듀폰사는 델러웨어의 사회, 정치, 법률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태만히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얄궂게도 이전의 진보파나 좌익에서 나왔던 비판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주의 전면에서 간섭과 지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조직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고 상실케 한다면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이에 저항해야 한다. 요구가 조직의 능력 이상일 때, 책임이 부당한 권한을 의미할 때도 그렇다. 그러나 문제가 아주 중대한 성격일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심각하면 결국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늘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문제를 조직의 공헌과 업적을 위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용납받지 못하는 일이다. 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없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매니지먼트만큼 리더의 지위에 있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매니지먼트를 갖고 업적을 올리는 조직이 필요하다. 선진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 사실 선진 사회는 사회적인 과제의 대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매니지먼트를 지닌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란 특정 분야에서 특정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사회의 기관이다. 각 조직들이 수행해야 할 최대의 공헌, 최대의 사회적 책임이란 스스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대의 무책임이란 능력을 상회하는 과제에 도전하거나 혹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스스로의 기능을 잃는 것이다.